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 검사장 철문 밖에 번호판 없는 견인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오늘 들어온 적 없는 폐차 번호를 말하며 차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는 제가 퇴근할 때 타고 갈 제 차의 번호와 마지막 4자리가 같았습니다. 저는 수도권 외곽의 중고차 성능 검사장에서 야간 당직을 했습니다. 낮에는 매입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지만 밤에는 출입 기록을 정리하고 다음날 검사 순서를 맞추는 정도였습니다. 차를 가져가는 탁송 기사가 오면 회사명과 인수번호를 확인한 뒤 철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약 없이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창문도 내리지 않은 차에 종이 한 장을 유리에 붙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우리의 양식과 달랐습니다. 인수 차량은 회색 승용차, 폐차 대기 구역 3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제 뒤편 주차장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곳에는 당직자 차량 2대만 있었습니다. 제 낡은 회색 승용차와 경비 반장님의 흰색 승합차였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오래 제 차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처럼 생긴 것을 입가에 대고 마지막 4자리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철문을 열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와 있고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번호는 어느 차량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건 폐차 대기 구역 3번이 비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낮에 검사를 마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내일 아침 출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방금 전부터 그 칸이 빈자리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스템에서 차량 한 대를 지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담당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철문 열어줘. 3번 차 보내면 돼. 평소 반장님은 저를 이름으로 불렀고 문장 끝에 꼭 마침표를 붙였습니다. 그날 문자는 낯설게 짧았습니다. 철문 밖에 남자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운전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조등을 끈 견인차는 도로와 한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이다가 먼저 내부 폐쇄회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문 카메라에는 견인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문 밖 도로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면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카메라 시간을 확인하니 화면이 정확히 11분 전 장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녹화 장치에 손을 댄 겁니다. 그때 차량 보관동 안에서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통로로 갔습니다. 3번 칸에 검은 승용차 트렁크가 열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번호판 2장과 낡은 자석식 회사 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번호판 하나는 낮에 붙어 있던 것과 같았고 다른 하나에는 제 차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자가 찾는 것이 폐차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보관 중인 차의 신분을 바꾸고 제 차 번호를 그 위에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 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차 사진 뒤에는 오늘 혼자 근무한다는 메모도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책상 위 당직표에는 제 퇴근 시간과 집 방향까지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관동 출입문 유리 너머에 아까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문 철문은 잠겨 있었고 다른 출입구도 없는데 그는 어느새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업복 가슴에는 우리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글자 강역이 어색했습니다. 남자는 손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만 보내주면 아무 일도 없다고요. 목소리는 철문 밖에서 들었을 때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비상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보관동 전체 조명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제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번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속에는 여러 검사장의 출입증과 직원 차량 사진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제 사진만 챙기고 뒤쪽 세차 통로로 뛰었습니다. 저는 반대편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신고했습니다. 도착한 경찰과 반장님이 세차 통로를 확인했지만 남자는 없었습니다. 통로 끝 배수문 하나가 열려 있었고 바깥 공터에는 번호판 없는 견인차 바퀴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장님은 자신이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정 접속 기록에는 제 컴퓨터에서 폐차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저는 정문 창문 앞에 있었습니다. 책상 아래를 살펴보니 아주 작은 무선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낮에 손님처럼 들어와 미리 설치한 모양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주인은 다음 날 차를 찾아갔고 회사는 사건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저는 곧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 차 번호도 바꾸고 한동안 다른 곳에 주차했습니다. 그래도 퇴근길마다 뒤에서 견인차 불빛이 따라오는 것 같아 여러 번 길을 돌았습니다. 2달 뒤 집 우편함에 과태료 통지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간 적 없는 도시의 새벽 도로에서 제 예전 번호를 단 회색 승용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운전자는 얼굴을 숙이고 있었지만 조수석 창문에는 자석식 회사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사진 가장자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다음 차례를 적어둔 듯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제가 새로 바꾼 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